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덴마크. 덴마크. 예. 덴마크 하면 레고의 나라. 이제는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낙농 제품이라든가. 그렇죠. 예. 사실 국제뉴스에서 덴마크가 좀 이렇게 심각한 일이나 전쟁 분쟁 이런 거와 관련해서 등장한 일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유럽에서도 군비 확충 무기사들이고 그 최선두에 서 있습니다. 왠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안 어울리는데 일단 북극 쪽에 그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 얼음 녹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해상 운항 그다음에 자원 채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정학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등등 강대국들이 다 눈독 들인다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북극권 일대를 신냉전의 최전선이다 막 이렇게들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주역이 덴마크예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사실 오랫동안 되게 진짜 평화로웠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방비를 계속해서 삭감하고 해왔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앞으로 10년 동안 대대적으로 국방비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작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린란드 얘기를 또 여기서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이게 그 북미와 이제 유럽을 잇는 이제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이 있는 이거를 보통 이 세계의 그 무역의 주된 길 중에 하나여서 대권 항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대권 항로의 핵심에 있는 곳이 이제 그린란드인데. 그린란드는 사실 그동안에는 여기 안보상에 이렇게 위험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여기서 전쟁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영국 언론 표현으로도 안보의 블랙홀? 여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군 기지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린란드를 무슨 전쟁터가 될 거란 예상한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덴마크의 자치령인데 이제 수십 년 동안 거의 덴마크 쪽에서 이제 안보 관련 투자는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미군 기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툴레 기지라고 불렸고 지금은 이제 P2P 기지라고 하는데 미군의 사령부 체제 중에 우주사령부가 있는데 그 미군 우주사령부의 기지가 지금 여기 있기는 해요. 여기서는 아마도 러시아 등을 겨냥해서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하긴 한데 그렇지만 여기도 미국도 그렇게 엄청나게 집중했던 곳은 아니고 이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갖고 있는 전력은 전력이라고 할 마땅한 게 없습니다. 아주 낡은 이제 그 순찰함 4척 그다음에 오죽하면 개썰매가 이끄는 순찰대 그래서 이 그린란드가 프랑스의 4배 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바다에 배 몇 척 띄우고 개썰매들 타고 다니면서 경비사는 이런 수준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별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별일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니까.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러시아 함정이나 아니면 중국의 연구 선박 이런 게 그린란드 인근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그동안에는 사실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덴마크 북극권 지역이 중앙정부와 자치 지역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죠. 아무래도 덴마크 정부가 무언가를 이제 국방비라든가 투입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여기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페로제도라고 부르는 이 섬들이 있어요. 작은 섬들인데 이게 다 자치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덴마크 정부가 뭘 하려면 이 자치정부들하고 또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곳의 자치지역 정부들하고 이제 덴마크가 안보를 강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북극과 북대서양에 관한 1차 합의 이런 것들에서 이게 이제 올 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할 무렵에 그래서 그때 올 초에 얘기할 때 선박도 건조하고 장거리 드론도 더 추가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10월 달에 이제 이 그린란드랑 페로제도 자치정부랑 이제 덴마크 정부가 2차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차 합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육해공을 다 보강하자. 주로 이제 그린란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의 그 자치정부 수도인 뉴크에다가 합동 북극 사령부를 설치하겠다. 한마디로 군사 부대를 이제 배치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해상에서도
뭐 해상 초계기 도입하고 북극 해군 함정 뭐 도입하고 또 쇄빙선 역량도 강화하고 뭐 해적 케이블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중 작전 분야에서도 이제 공중 감시 레이더 설치하고 그다음에 드론 전력을 도입하겠다.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그린란드 자치정부랑 합의를 한 거죠. 네, 다 하려면은 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돈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안보라는 게 항상 네.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사실 덴마크가 뭐 잘 사는 나라긴 합니다만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덴마크 크로네로 한 274억? 그러니까 뭐 계산해 보면 6조 원이 넘어요. 이거를 일단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긴 하지만 네. 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 7월 달에도 이제 나토 조달 기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그 군사 회사 통해서 이제 무인기 4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이거 원래는 한 2대 정도 살려다가 이제 4대로 늘렸어요. 근데 이게 그 스카이 가디언 무인기라고 하는 건데 이 드론을 갖게 되면 이게 장거리 채공이 가능한 거여서 사실 덴마크랑 그다음에 그린란드랑 좀 떨어져 있는데 네. 이거를 갖게 되면 이제 그린란드, 페로주도 다 포함해서 이제 거기까지 쫙 이제 덴마크에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뭐 덴마크 당국의 표현을 보면은 북극권의 이제 상황을 감시하는 이 치명적인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2028년부터 드론 인수받아서 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나토 입장에서도 크게 보탬이 되는 거죠. 덴마크 한 나라뿐만 그렇죠.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군사 전문지들 표현을 보면은 이 북극권에서 나토의 이 눈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과 공조도 좀 필요하겠네요. 공조 많이 하죠. 네. 특히 이제 덴마크가 그래서 올해 군사훈련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달에도 이제 프랑스와 함께 군사훈련했고 또 프랑스랑 독일이랑 같이 또 뭐 하기도 하고 네. 9월 달에는 이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군하고 또 이제 대규모 군사훈련하고 이때 뭐 독일도 또 옵서버로 참여하고 네. 근데 이 훈련들이 일단 덴마크가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뭐 그린란드라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유럽의 주요국의 군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린란드로. 물론 덴마크 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외국 군대가 나토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덴마크 군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할 건가. 네.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이 모든 조치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린란드를 영향이 탐낸 매우 예. 매우 큽니다. 그렇겠죠. 예, 연초부터 이제 계속. 이게 결국은 미국이 참 압박을 하니까 네, 이제 네. 그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 아마 취임하기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린란드 맞아요. 덴마크가 그 섬 넘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피트 엑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뭐 필요하면은 무력으로 확보할 수도 맞아요.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국방부 비상계획 얘기하고 진짜 참 덴마크 입장에 정말 경악할 만한 소리죠. 네. 그린란드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더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 1월 달에 덴마크가 이제 북극권 군사 투자 계획 얘기하면서 네.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도 좀 명시를 했어요. 하지만 또 미국하고 완전히 따로 갈 수도 없고 척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덴마크가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하고는 또 어느 정도 협력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을 향해서 이제 덴마크가 뭐 우리가 이 그린란드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이 덴마크에 군사기지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게 올해 이제 6월달에 덴마크 의회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다만 미국이 그린란드의 뭐 어떤 부분이라도 뭐 만약에 병합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군사기지 약속이니 뭐니 전부 무효화하겠다. 요거를 또 명시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그렇게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양해는 해줄 텐데 가지려는 짓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도 의식하지 않을 그렇죠. 수가 없거든요. 참 덴마크도 정말 고래 싸움에 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이달 초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에요. 이 덴마크의 그 합동 북극사령부 사령관이 이제 덴마크 국군 잡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되면 러시아가
북극권에서 더 이제 군비 확충하고 아마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꼭 그린란드, 북극, 덴마크 쪽 이쪽이 아니더라도 북극권을 이렇게 뺑 둘러서 러시아의 이제 그 영토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일대 전체 뭐 북극 기지라든가 뭐 비행장, 뭐 군사 인프라에 오랫동안 이제 돈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뒤니까 네. 그동안 유럽 쪽에서는 뭐 덴마크를 비롯해서 굉장히 소홀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서방하고 신경전이 사실은 굉장히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덴마크가 7월달에 그 우리가 드론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딱 미국 업체하고 계약하던 그 시점에 바로 이제 러시아의 그 북방함대, 이 북방함대가 드론 요격 훈련을 딱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러니까 이달 9일에도 이제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이 네. 뭐 아이슬란드를 겨냥해서 아이슬란드에 배치된 그 대잠 초계기 이런 게 활발해지고 있다. 서방이 너무 감시 활동 많이 하면서 서방이 긴장을 부추기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여기에 있다. 계속 네. 그리고 신호를. 또 덴마크의 북극 전략을 자극한 나라가 있어요. 중국. 중국이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예. 오, 중국은 북극 쪽에 근데 영토가 없지 않나요? 네, 없어요. 오. 없는데 북극의 영토는 없는데 중국의 예. 말은 북극권에 가까운 국가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 극지방에 뭐 이제 교역로 뭐 북극 네. 현안 이런 데서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서 북극권 실크로드 참 실크로드는 참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인 그런 그러네요. 또 구상도 하고 있고 예. 사실 그동안에 북극과 관련된 중국의 활동은 주로 뭐 세빙선 탐사라든가 뭐 영국 기지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 과학 관련된 활동을 그렇죠.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에너지 사업 투자 이런 건데 이제 러시아가 서방 제재 때문에 고립되다 보니까 자기네 돈이 없으니까 북극권 관련 사업에다가 네. 자꾸 중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또 그 문제가 있고 덴마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의 뭐 국영 회사라든가 뭐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회사들이 그린란드 광산 개발 프로젝트 네. 이거라든가 공항이나 이런 인프라에 자꾸 중국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뭐 그린란드 자치정부 정부가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린란드가 뭐 첨단 사업에 많이 필요한 히토류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그린란드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거죠. 네, 이렇게 덴마크가 북극 방위의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예, 기업도 요건 있을 또 거고 이제 나라도 있을 예, 거고. 그것도 또 노리는 나라들이 많겠죠. 네. 뭐 제일 뭐 당장 지금 이득이 확정된 거는 미국의 방위 미국이죠. 산업이겠죠. 뭐 예. 드론 팔기로 한 회사들. 네. 이게 사실 뭐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게 장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용 관련 지원 패키지가 될 거니까 액수가 커질 거고 이게 사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랑 이렇게 좀 미묘한 관계인데 왜 미국 거를 사기로 했느냐 네. 이게 사실 유럽의 지금 군사 기술이 미국만 못하다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죠. 그래서 지금 유럽산 드론이 그렇게 딱 운용할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릴 텐데 이제 미국의 그린란드를 탐내는 거 이것보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군사훈련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산을 택한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 기술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협력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정부에 보내는 거. 네. 사실 여기서 한국에서도 뭐 우리나라도요? 한국도 수혜자가 오.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 지난달에 네. 뭐 덴마크 의회 사절단이 이제 창원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 뭐 이런 데 만나가지고 네. 한국 방산기술 뭐 시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네. 확정되고 아니지만 또 우리 요새 무기를 너무 많이 파는 나라가 돼서 이런 네. 모든 것을 사실은 한국이 요새는 이름이 안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덴마크는 자체적으로 무기 생산이 어렵나요?
지금은 아무래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덴마크가 사실 군사 강국으로 거론되는 일은 그렇진 없었잖아요. 않죠. 예. 그러니까 이 북유럽권에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좀 강국으로 그래도 전통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네. 사실 덴마크는 그렇지 않고 덴마크는 뭐 해운회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예전부터 네. 대기업이 없는 나라 대신 그리고 아. 중소기술 강국이고 탄탄한 나라라고는 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를 사기도 하지만 이번 참에 우리도 뭔가 기술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 속셈도 같아요. 있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덴마크 이번 저도 이 군비 강화 전략이 참 눈길을 끄는 게 네. 아주 영리하게 이거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도 협력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 그다음에 유럽 동맹들한테도 고를 혜택이 돌아가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북극권 이 그 얼어붙은 바다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해군 함정 세 척을 만드는데 이거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여기 해운 강국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군사 쪽에서 그렇게 뭐 첨단은 아니었는데 네. 이참에 기술 전문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요거는 또 자기네 컨소시엄들이 하기 때문에 뭐 일자리도 늘리는 이런 방안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배 자체는 이제 덴마크 기술을 강화하면서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다가는 장착하는 무기들 뭐 노르웨이의 이제 해군 타격 미사일을 넣고 그다음에는 이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 아닙니다만 네. 이제 유럽 쪽에 이제 방위 전문 매체들이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대공 미사일 유럽산으로 이거는 또 뭐 무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력 체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북극권 이제 위성 감시 이것도 이제 덴마크가 여태까지는 뭐 주축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유럽 동맹국들의 이제 우주 프로그램들이랑 협력하거나 아니면 유럽의 민간 위성 업체라든가 이제 정찰 관련된 업체들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덴마크가 이 유럽의 방해 체제 안에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역할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입지가 좀 강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이런 노선을 가지고 이제 어떤 평가들이 나오냐면 네.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의 균형.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과 유럽을 뭐 대서양 동맹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유럽에서는 지금 유럽 퍼스트로 동맹을 뭐 자기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아메리카 퍼스트, 유럽 퍼스트. 예,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덴마크는 동시에 좀 균형을 추구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양쪽 사이에서 덴마크는 이제 입지를 다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처의 다른 나라를 예를 들면 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습니까? 나라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겠죠. 미국은 좀 예. 트럼프 정부 그러고 러시아는 이제 이렇게 지금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네. 뭐 핀란드, 스웨덴은 나토에 새로 가입한 다음에 네. 이제 여러 가지 군사 협력, 군사 훈련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슬란드는 또 프랑스랑 같이 북극권 관련해서 안보 협정도 새로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덴마크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도 장거리 드론 지금 검토하겠다면서 네. 전용 드론 기지 이렇게 만들고 있고 지금 북극권이 아주 이렇게 심각한데 문제는 이거 기후변화 그렇죠. 기후변화 자체도 나쁘지만 결국 다 악영향 미칠 거고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은 그래서 북극권이 지금 이렇게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지금. 예, 조용했던 북극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오늘 살펴봤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